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형태 뭐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잠깐 요거 보기 전에 잠깐 개념 정리 잠깐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비음이라는 거 알지요? 기역, 디귿, 비에 니은, 미음이 오면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음은 이응으로, 미음으로 발음되는 거. 그거를 비음이라 그러고요. 그다음 이형태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형태라는 건 환경에 따라서 다른 형태를 띠는 그런 형태수를 이형태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가, 을레 같은 건 앞에 자음이 오냐, 모음이 오냐에 따라 가지고서 주격조사 이가 올 수도 있고 가가 올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을을도 앞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을이 올 수도 있고 을이 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와 함께 나오는 개념이 상보적 분포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보적 분포란 건 서로 보완하여 하나가 되는 관계를 상보적 분포라고 해요. 즉, 이하고 가가 합쳐져 가지고서 주격조사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개념을 실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가는 서로 보완하여 하나가 되고 있는, 즉 주격 조사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개념을 실현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가, 을, 를 상보적 분포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보적 분포는 이렇게 서로 보완하여 하나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형태들이 나타나는 환경이 서로 겹치지 않을 때도 상보적 분포라고도 합니다. 그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와 가가 서로 이형태잖아요. 근데 이와 가는 서로 나타나는 환경이 겹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보적 분포를 다른 말로 하면 베타적 분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허용하지 않아요. 즉 겹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보적 분포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보완하여 하나가 된다 또는 이 형태들이 나타나는 환경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 또는 서로를 허용하지 않는 관계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그러한 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 디귿 불구치 알지요? 디귿이 리을로 되는 거잖아요. 모음어 옆에서. 예를 들어서 묻다에 어가 붙으면 물어. 근데 땅에 묻다 할 때 묻어는 규칙이죠. 이건 불규칙이지만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시옷 탈락이 있는데요. 즉 낫다에 아가 붙으면 나아 해서 시옷이 탈락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어간이 시옷으로 끝났어도 뒤에 모음음이 어가 오는 씻다 같은 경우에는 탈락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이러한 건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형태소는 고유한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환경에 따라 형태를 달리 실현한다. 실현되게 된다. 예를 들어 맛이라는 형태들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앞에서는 맛이, 그 다음에 비음을 제한 자음 앞에서는 맛도, 비음 앞에서는 맛만과 같이 실현돼요. 맛, 맛, 이렇게 형태로 실현되죠. 이런 게 이 형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의 형태소와 환경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실현되는 걸 형태소의 교체라고 하고 환경에 따라서 다른 형태소로 실현되는 거 형태소의 교체. 그리고 이렇게 교체에서 달리 실현된 이러한 형태들을 뭐라 부른다? 이 형태라고 부른다. 그래서 맛과 같은 것은 이 형태들이 분포하는 환경은 서로 겹치지 않아요. 서로 겹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분포를 뭐라 한다? 상보적 분포라고 한다. 이해될 거고요. 그 다음. 이 형태의 교체 양상은 교체의 동기가 의문문적으로 제약으로 인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의문문적 제약을 받았니 안 받았니에 따라서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 의문문적 제약으로 인한 교체는 말소리가 실현될 때 종성이 올 수 있는 음소의 종류를 제한하는 제약이나 즉 음절의 끝소리를 중요하게 하는 거고요. 연속해서 결합할 수 없는 음소들의 결합을 제하는 제약 등으로 인해 형태소의 형태가 교체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체는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예외 없이 필연적.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동적 교체,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있다, 있는을 보면 어간, 이시 각각 it과 in이라는 형태로 실현한다.
이는 종성의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즉 음절의 끝으로 일치, 올 수 있다는 의문론적 제한과 비응 앞에 기역, 디귿, 비읍과 같은 평파열의 연속에 결합할 수 없다는 의문론적 제한, 우리가 흔히 비음화라고 부르는 거. 이내 형태에서 형태가 교체된 것이므로 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즉 끝소리 규칙, 그다음 비음하는 자동적 교체고요. 그다음 반면에 신발을 신고 해서 어미 고가 니은 뒤에서 꼬라는 형태로 실현되는 것은 비자동적 교체이다. 비자동적 교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뭐 이런 거 봐요. 이는 산과 바다에서 니은 뒤에 기억이 그대로 실현 걸 통해서 니은 뒤에 기억이 연속해서 결합하는 걸 제한하는 의문문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미 고가 니은 뒤어서 꼬로 실현되는 것은 예외 없이 필연적 교체가 아니므로 비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우리가 된소리 대기 할 때 어간 받침이 뭘로 끝났을 때 니은 미음을 끝났을 때 위에 오는 예사 소리가 뭘로 발음된다? 된 소리로 발음된다.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바로 이런 거는 비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대요. 그 다음, 또한 이 형태의 교체 양상은 교체를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 앞서 보았던 신발을 신고와 마찬가지로 담지는 이 형태로 교체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들은 니은 미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뒤에서 일하는 된소리 대기락을 일반적인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규칙적 구체. 그 다음, 이어와 같이 어간 이스, 몸을 쓰는 어미 앞에서 어간 발음, 시옷이 탈락하여 이라는 형태로 실현되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시옷 복싱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인 의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즉, 어떤 경우에는 시옷이 탈락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옷이 탈락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건 불규칙 교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사 용언 배울 때 불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예는 다 불규칙적 교체에 해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형태 교체 양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문문적 제약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눈다. 자동적 교체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끝소리 규칙이라든가 어떤 비음악 뭐 이런 것들이고요. 비자동적 교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용언, 어간이 니은, 미음 뒤에 있는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것. 이런 것들은 비자동적 교체가 되겠죠. 왜? 필연적 아니니까.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니까. 그 다음,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 된소리대기 같은 것은 규칙적 교체고요. 그 다음, 불규칙 활용은 일반적인 의문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에서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고 탈락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문규칙을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규칙적 교체, 불규칙적 교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35번 볼게요. 유클리드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은 몇이 몇 몇도 몇만의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그렇죠. 하나는 몇, 하나는 몇, 하나는 몇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이 형태들이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얼굴이 부어에서 부수은 일반적인 의미규칙에 따라 모음처럼 오므려서
이 형태로 실현된 거는 맞는데 이 말이 틀렸습니다. 일반적인 음은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규칙 활용이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맞고요. 숲과 숲조차에서 숲은 각기 다른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와 결합하지만 서로 동일한 형태 숲으로 활용되었고요. 그 다음 날씨가 굿다에서 굳이 굿이라는 이 형태로 실현된 것은 종성이 지읒이 올 수 없다는 의문론적 제약 맞지요? 바로 끝소리 규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글씨를 적느라고 해서 어간적이 정이라는 이 형태로 시작된 것은 비음 앞에 기억이 올 수 없다. 의문문적 제약 아까 비음화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한 6번. 이꼴을 읽은 학생이 보기를 활용하여 이 형태의 교체의 양상을 이해할 때 기억 리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을. 자, 보겠습니다. 마음씨가 고운이 눈길이 간다. 기본형 곱다에 뭐가 붙었다. 네가 그래서 뭐가 같고 이거 뭐라 그러죠? 비읍 불규칙. 비읍 불규칙은 불규칙적 교체, 그 다음에 비자동적 교체. 2번 타인의 마음을 짚는으로 되는 거 비음아 그죠? 따라서 이거는 규칙적 교체 그리고 자동적 교체. 그 다음 3번 후중을 들어서 듣다에 뭐가 붙었다? 어서가 붙었다. 그래서 들어서 이거 뭐다? 디귿 불규칙. 불규칙이니까 불규칙적 교체 그리고 비자동적 교체. 다음 4번 눈을 감자 어간이 니은 미음 이걸로 끝난 거잖아요. 즉 된소리. 그래서 규칙적 교체 비자동적 교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땅에 묻고는 기억 디귿 비읍 뒤에 있는 예사 소리는 다 뭘로 발음된다? 된소리로 발음된다. 이거는 규칙적 교체예요. 예의 없이 다 그렇게 됩니다. 의문 현상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 없고요. 그래서 결국 답이 될 수는 몇 번? 4번입니다. 자, 37번입니다. 자, 높임 표현 나오는데요. 잠깐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체 높임이라는 거 있는데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 즉 문장의 주제어를 높이는 방법이지요. 서나마 러미 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주격조사 깨서 그 다음에 게시더, 잡수, 시다와 같은 특수어휘를 사용한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 객체 높임은 서술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에 해당하는 그 인물을 높이는 방법을 객체 높임이라고 그러죠. 실어는 부사격 조사 깨에서 깨를 사용하거나 모시다, 여쭈다, 뵙다, 들이다와 같은 특수어휘를 사용한다. 그다음에 현대국어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업이란 건 없다. 뭐 이런 거 중세국어 이야기할 때 했었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활동. 자, 오늘은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에서 특수어휘로 높임을 표현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견문장에 대해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암긴 문장 내에서 특수 어휘를 통해 주체 높임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을 찾아봅시다. 1번. 나는 친척 어르신께 안부를 여쭙기가 쑥스러웠다. 나는 쑥스러웠다. 그 다음, 나는 친척 어르신께 안부를 여쭙다. 에 뭐가 붙었다? 기가 붙었다. 그래서 명사절. 이렇게 되잖아요. 그 안부를 여쭙다. 무슨 높임? 객체 높임. 자, 지금 문제는 주체 높임을 표현하고 있는 걸 찾는 겁니다. 2번. 아버지께서는 오랜만에 뵌 은사님과 저녁을 잡수셨다. 아버지께서는 은사님과 잡수셨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절은요. 아버지께서는 오랜만에 은사님을 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가 붙었다? 니은이. 그래서 관형절, 죠? 무슨 높임? 객체 높임. 고양이 삶을게요. 앞마당께서 앞마당에 감나무를 심으셨다. 할머니께서 앞마당에 를 심으셨다. 이렇게 됐고요. 할머니께서 고향에 계시다. 예, 뭐가 붙어있다? 님. 그래서 무슨 자? 반영죠. 계시다. 무슨 높임? 주체 높임.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사 번 머리가 이렇게 되신 할아버지께서 멋진 옷을 입으셨다. 할아버지께서 멋진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께서 머리가 하얗게 새시다. 예, 뭐부터 니. 그래서 관용절. 여기서는 특수어휘가 없고요. 그냥 선어말 의미가 쓰인 거고요. 어머니는 친구를 바꿔드렸다. 삼촌이 편하게
붙이다. 에 뭐가 붙다. 도로. 무슨 절, 부사절. 마찬가지로 특수 어휘 없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38번입니다. 보기 기억 지읒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묻겠습니다. 자, 예은, 나라야 괜찮아? 많이 피곤하니? 나라, 어제 밤을 새웠더니 나도 모르게 졸았나 봐. 아, 그래, 조사할 자료가 많았구나.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새옥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오늘까지 제출할 과제가 더 있어서 그거 준비하다가 그거 과제, 그다음 그랬구나. 너 몸이 너는 누구 나랑 안 좋은데 지금 들어갈래? 괜찮아. 오늘은 자료 정리만 하면 되잖아. 할 수 있어. 아니야. 거의 다 했는 거. 예은이랑 내가 이거 마무리, 이거 과제 정리. 할 테니까 너는 너 누구 나랑 나랑 정말 괜찮겠어. 우리만 믿어. 우리 예은하고 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 다음 몇 번? 5번입니다. 자, 39번입니다. 보기는 중세고를 학습하기 위한 자료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고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상대 높임 서나마 럼이라는 거 이하고 이시 있다는 거 알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모음조화. 양성모음,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 음성끼리 어울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양성모음에 해당하는 아이들, 음성모음에 해당하는 애들 외우고요. 그 다음, 판정의문과 설명의문이라는 게 있는데, 판정의문은 의문사가 없어요. 그리고 예, 아니요로 대답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결어미가 아어 계열, 즉, 니어, 뭐 이런 것들 사용되고요. 그 다음, 설명 의문은 의문사가 있습니다. 무슨, 어때요?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 이건 예, 아니요가 아니라 설명을 해야 돼요. 종결어미가 뉴, 그 다음, 보조사가 오, 고, 계열, 뭐 이런 게 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고요. 자, 그럼 잠깐 보겠습니다. 매해 새 노래 부르나다 들의 새가 노래를 부른다. 한알 동남이 있나이다. 하늘의 산에 아이가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A를 통해 선어말 어미 이가 상대를 높인다. 맞습니다. 선어말 어미 이가 있지요. 그다음 도적의 앞을 도적의에 해당하잖아요. 따라서 뭐가 사용되었다? 관용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관용격 조사가 어떻게 도작 플러스 네, 이렇게 사용됐고요. 그 다음 암탉이 아참에 울어 암탉이 아침에 그랬으니까 부사격 어떻게 하면 된다? 참 네, 이렇게 되죠. 자, 2번 테스트 보겠습니다. B를 통해 애가 관형격 조사와 주격 조사로 모두 사용됐다. 주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2번. 그다음 임금을 해당하고요. 그다음 옷을에 해당하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일단은 을이니까 목적격 어떻게 할 수 있다. 임금
플러스 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옷 플러스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격 3번 C를 통해 체온의 목적격 주어와 결합할 때 모음주어가 지켜졌다. 모음주어가 지켜졌지요. 음성이기 때문에 을 양성이기 때문에 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D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몸에 있느냐 이거는 판정 의문문 이유는 의문사 없다. 그리고 종결어미 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어디 있나요? 이거는 설명 의문문 이유는 의문사 의문사가 어디 됐죠? 그 종결어미 요가 단 자, D 보겠습니다. D를 통해 판정 의문과 설명 의문에서 쓰이는 종결어미가 서로 달랐다. 뇨. 됐죠? 그 다음 이를 통해 추송에 서로 다른 점이 함께할 수 있다. 그렇죠. 눈 뜨고에서는 비읍 디귿 뿔에서는 비읍 시옷 기역.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